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휴가를 와 있어요. 도미니카 퍼블릭의 푸에르토 플라타라는 지역에 와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2주 동안 휴가를 갖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일주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한 5일, 6일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두 번째 집이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가 포제션 데이트였고, 이제 오늘은 잔금을 받기로 이제 기대가 되는 남은 대금을 다 이제 받게끔 예상을 했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변호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바이어 측에서 대금을 지불을 못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계약을 캔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고, 어느 정도 이 계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기록으로 좀 남기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바쁜 일정 속에서 뒤로 미루다 보면 이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 뭐 했던 대화들, 주요 논쟁이나 이슈들이 좀 이렇게 저희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보니까 지금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계약은 저희가 좀 아쉬웠던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같이 일을 했던 리얼터 분들이랑 변호사 측이랑 조금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팀플레이가 좀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질 않고, 그리고 좀 많이 손해본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세입자랑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제 돌아가면은 그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집 매매에 관한 절차에 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일단은 집을 시장에 올려놓으면, 그러면은 살려고 하는 바이어들이 이제 집을 둘러봅니다. 집을 둘러보고, 그리고 가격 협상에 들어가요. 오퍼가 들어오는 거죠. 오퍼가 들어오고 서로 가격 협상을 해요. 리얼터를 통해서 이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컨트랙에 사인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하루의 기간을 주고 빨리 사인해서 넘겨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푸시가 좀 어느 정도 있었죠. 보통은 최소한 2, 3일 정도는 기다려주는 편인데, 저희 리얼터는 이게 놓칠지도 모르니까 빨리 사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무언가를 요구를 할 때 그쪽에서는 빨리빨리 답변을 안 줘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많이 있게끔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포짓 500불에 포지션 데이트를 2달로 잡았습니다. 이제 지금 계약은 2달 전에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디포짓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500불인데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이제 만약에 계약이 캔슬될 경우에 변호사 비용도 저희가 다 그쪽에서 다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통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끔 되는 거죠. 이분들이 나중에 발을 뺄 때 보통은 최소 1000불에서 1500불, 그리고 조금 이제 진지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때는, 성의를 보여준다라고 할 때는 한 2000불에서 5000불 정도를 일반적인 디포짓으로 잡게끔 됩니다. 그리고 포제션 데이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계약 진행 사항 중에 중간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계약을 끝내는 게 서로 간에 좋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이제 집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그냥 as soon as possible 정도가 뭐 퀵 포제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은 한 달이에요.
그 이제 2달을 요구를 할 경우에 바이어가 특별하게 요구를 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뭐 좀 흔하지는 않은 경우에요. 디포짓도 그렇고 포지션 데이터도 그렇고. 이제 저희 리얼터가 의견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다시피 했었었죠. 그게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다 일어나게끔 되는 거고, 그리고 바이어는 대금을 치르지 못했고, 그리고 리얼터는 신용도, 저희한테 신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게끔 된 거죠. 어쨌든 그 가격 협상을 하고 컨트랙을 하고 디포짓을 넣습니다. 디포짓을 한 다음에 인스펙션을 들어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스펙션이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을 낮춰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스펙션을 안 하고 무조건 할 거니까 너희가 가격을 낮춰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살 때에도 그런 조건을 좀 많이 제시를 해요. 대신에 그 투자자는 어느 정도 집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 거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그 홈 인스펙션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뭐 내용을 계속 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게 저렴한 집이다 보니까는 그래요. 이게 엄청 이렇게 단위가 큰 몇 억 되는 집이면 인스펙션을 넣어서 좀 이제 바이어를 보호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넣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워낙 저렴한 집이다 보니까 그 인스펙션을 굳이 안 해서 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그 피해액이 엄청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딜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불만 사항은 없는데요. 어쨌든 인스펙션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포지션까지 그 계약 기간 내에 뭐 변동 사항이 거의 없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타이틀이 트랜스퍼가 되고요. 그리고 포지션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중간에 RPR이라는 게 있어요. 그 RPR은 뭐냐? 그 일종의 토지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어떻게 내 소유의 토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라는 거를 그 페이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측량으로 법적인 그 효력을 갖는 그 페이퍼로 일종의 토지 증명서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급하게 컨트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리얼터도 빠뜨렸고 저희도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RPR이 계약서 상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원래 이 집은 노 컨디션에 그 인스펙션도 빠져 있는, 그만큼 이제 가격을 낮춰서 진행을 하게끔 되는 그 as is where is의 그 계약서로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계약서 상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변호사는 이제 저희한테 그거에 관해서 이제 요청을 했었고, 저희는 리얼터를 통해서 바이어한테 그러면 RPR을 포기를 하겠다라는 페이퍼를 너희가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바이어 측에서는 그럼 대신에 타이틀 인슈런스를 요구를 하겠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이틀 인슈런스는 이 집의 타이틀을 보험을 들겠다라는 건데, 타이틀은 법적 권리예요. 법적 권리. 쉽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RPR을 안 할 경우에는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거를 보통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뭐 셀러가 RPR 대신에 타이틀 인슈런스를 대신 해주기도 해요. 일상적인 경우인데, 근데 저희는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해주는 조건으로 하기로 한 걸로 이해를 한 거라서, 원래 이제 이미 얘기를 했지. 리어터가 바이어한테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인지를 한 상태였는데 이제 컨트랙이 그렇게 된 거죠. 내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인지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걸 요구를 하니까 뭐 계약서 상에 있으니까 그 이제 바이어가,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그래요. 뭐 어찌되었든 타이틀 인슈런스를 요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돈을 더 많이 내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계약서 상에 이런 부분은 리얼터가 챙기고서는 이제 리얼터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거는 포함이 안 됐다. 이거는 웨이브가 된다라고 명시가 되는데,
이 계약서에는 그렇게 웨이브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희라도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도 미흡했던 거죠. 저희 잘못이기도 하고 리얼터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도 컴플레인이 있었었고, 그리고 저희 가스가 그 프로페인을 써요. 근데 그 이제 프로페인 탱크가 있고 프로페인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썼겠지만 그게 대략적으로 가치가 한 700불, 800불 정도의 그 연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료가. 보통 이제 그 도시가스를 쓴다라고 하면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쓰는 만큼 결제가 되는데, 근데 저희는 프로페인 탱크가 있어서 프로페인 탱크를 한꺼번에 채우고, 그리고 그걸 다 쓸 때까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다가 페이를 더 안 하다가 또 이걸 다시 다 채워야 되면 그 회사에 요청을 해서 프로페인을 다시 채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이게 보통은 잘 안 쓰는 편이에요. 보통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잘 안 쓰는 편인데, 그 지역에서는, 그리고 저렴한 집들 중에서는 프로페인을 쓰는 집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인클루딩 되는 그 부가 어플리언스 줄 중에, 그러니까 가전제품들이 뭐가 포함이 된다, 뭐 포함이 안 된다를 컨트랙을 할 때, 그 컨트랙이 그 사인이 되기 전에 가격 협상을 할 때, 그럼 그때 넣었었어야 되는데, 워낙 빨리 진행을 됐고, 뭐 그쪽에서도 푸시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빠뜨린 거예요. 저희가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를 시킨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저희가 줄 수 있는 만큼 그 저희가 생각하는 최저치로 팔게끔 진행이 된 거예요. 저랑 와이프랑 그 이 집에 대해서 바라보는 가치가 그 이 집이 얼마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최저의 금액을 받고 뭐 팔게끔 되게끔 된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그쪽에 살던 테넌트, 그 세입자가 이 계약에서 자꾸 자기가 그 중간에서 정보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그 무언가를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안 알려줬다라고 해가지고 서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시큐리티 디포짓을 뭐 렌트비 대신에 너희가 써라, 너희랑 우리랑의 계약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그리고 뉴 바이어랑 자기랑 이야기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틀렸어요. 법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이럴 경우에 그 저희가 그 세입자랑 계약을 한 계약서는 뉴 바이어한테 고스란히 그 트랜스퍼가 되게끔 되는 거고요. 그 계약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계약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희가 말을 해서 안 돼서 그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리얼터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리얼터도 세입자한테 통화를 하고, 심지어 저희 로이얼도 세입자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네가 잘못된 거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쪽에서는 안 듣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가 돼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예, 그 이제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다.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계약상에 세입자가 끼어들 공간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입자가 중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자 하고, 그리고 끼려고. 예, 그리고 무언가를 행사를 하려고 하고, 뭐 의사결정에 뭐 이런 뉘앙스를 자꾸 내비치는 것입니다. 뭐 자기가 이 집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다른 로이어를 만나든 아니면은 뭐 다른 누군가 알만한 사람들을 만나든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조언을 구하고, 그럼 그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뭐 인터넷 서칭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나는 모르겠고 렌트피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만 그 나온 거예요. 그냥 그 디포짓
그 시큐리티 디포짓에서 그냥 제외를 해라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집에 관한 매매 계약은 깨졌기 때문에 이 그 세입자는 여전히 저희 세입자가 되는 거고 집주인과 세입자로서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다시 뭐 기회가 되면은 이야기를 할 테고, 어찌되었든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제 계약서 상으로는 이제 세입자가 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근데 저희 로이어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이 계약을 성사를 할 때 그 테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저너블 하다, 뭐 납득이 가능하긴 하다, 뭐 저희로서는 뭐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됐으니까는 그쪽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뭐 로이어가 그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페이를 안 됐어요. 그 이제 정확한 페이를 해야 되는 날, 그 포제션 하루 전날까지도 페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6.95%의 인터레스트, 그 대금의 그 집값의 6.95%의 인터레스트를 제시를 하고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그리고 이제 뭐 최대한 빨리 그쪽에서 대금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몇 가지 저희 요구사항들, 이전에 불만이었던 사항들을 전부 이렇게 넣어서 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트도 명시를 했죠. 이제 5일을 더 주겠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원하니까 이거를 해주길 원한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랑 저희랑 이야기를 하게끔 됐는데, 리얼터한테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제 변호사랑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어드바이스는 어떠한 것도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어떠한 것도 메이크 슈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이언의 어드바이스가 전혀 릴라이어블하지 의지를 할 수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계속 책임을 질 수가 있고라고 했어. 없어. 그러니까 리스폰서빌리티는 전부 저희한테 되어 있는 거고, 그 사람들 로이어가 어드바이스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들로만 가득 차 있고,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이제 저희가 돈을 내가면서까지 이 로이어한테 우리 사이드에서 어드바이스를 듣기에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이쪽 표현으로 하자라고 하면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팀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 지금은 제가 휴가를 와이프랑 같이 와 있기 때문에 이 건을 같이 처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와이프가 전부 이 일을 처리를 하게끔 되면 그러면은 서로 아규먼트가 계속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제 리얼터도 정확히 이렇게 리드를 이렇게 좀 잘 못하고 이제 바이어한테 끌려다니는 상황이고, 바이어는 무책임하게 대금을 지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로이얼은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무언가 판단을 내리기 좀 많이 어렵게끔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중심을 이제 좀 잘 잡고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게끔 됐던 것 같죠. 이 계약서를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캔슬에 관해서는 리저너블한 니즐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이 뭐 말이 장황하고 길었는데 워낙 복잡한 것이다 보니까 두 번째 계약은 두 번째 매매 계약은 두 번째 집의 매매 계약은 이렇게 끝나게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